자, 다음은 무통, 무선통신 보조설비 편을 보겠습니다. 자, 무통도 비콘과 마찬가지로 비콘이 10번 중에서 한 7, 8번 나온다면 무통은 한 5번, 6번 정도. 비콘보다는 조금 비중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우리가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제가 뭐 했습니까? 요즘에 이제 법문구가 좀 바뀌어서 나올 확률이 높죠,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통 안테나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접속 단자가 없어졌지만, 이게 실제로 이 접속 단자가 설치 기준이 없어졌지만 실제 수신만 쪽에는 이 접속 단자가 있어요. 수신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있는데, 일단 법 기준에는 이제 설치 기준이 빠져 있습니다. 큰 의미를 안 두겠죠.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10년 동안.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종류는 이제 3가지가 있죠. 누설동축 케이블 방식이 있고, 안테나 방식이 있고, 그리고 누설동축 케이블과 안테나를 혼합한 방식. 보통, 뭐 2번, 3번 이렇게 좀 많이, 요즘에 안테나 방식을 많이 씁니다. 실내 안테나를 설치해서, 옥외 안테나 이렇게 설치해서, 시공을 많이 한다. 이건 뭐 그냥 풀어 쓰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동축 케이블에서 노즐 동축 케이블로 이제 분기가 되잖아, 그죠? 안테나도 마찬가지로 동축 케이블에서 안테나 쪽으로 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케이블이 연결돼야 돼. 그 케이블이, 메인 케이블이 간선에 해당되는 게 동축 케이블이다. 누설 동축 케이블은 그게 홈파놓은 거랬지. 그리고 누설 동축 케이블 방식과 안테나 방식을 혼합한 게 그 누설 동축 케이블과 안테나를 혼합한 방식이다. 뭐 이건 풀어 쓰면 되는 거니까 3가지가 있고. 이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설치 기준이에요. 설치 기준.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앞에서 수치라든지 이런 거는 정리를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가로놓기. 이것도 통으로는 안 나와요. 다 이제 거의 다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줄 돼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이제 신설돼서 그 문구가 들어간 거예요. 1번 보시면 누설 동축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 왜냐하면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놈이 잘 타면 안 돼. 그래서 불연이나 난연성의 것으로서 케이블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우리 지지하는 거 있었잖아요. 또 정리하면은 공기간식 감지기는, 그죠? 공기간식 감지기는 스테이플 스티커 있었죠. 지지하는 거.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보조선 고정근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 무통의 누설동축 케이블은 금자입니다. 금자. 금속재, 자기재. 그리고 몇 메다마다 지지한다? 4m마다 지지하는데, 그죠? 뭐를 했을 때는 지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정전기 차폐 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했던 내용이 다 내용이죠.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그러니까 지지는 4m고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이 있었잖아요. 1.5m가 3개가 있었잖아요. 감지기 설치 기준에서, 그죠? 감지기 설치 기준에서 뭡니까?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되고, 공기간식 감지기에서 감지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1.5m 이하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누설동축 케이블은 고압의 전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되고,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을 안 시켜도 된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죠? 끝부분에는 종단장, 무슨 종단장? 감지기 종단장이 아니고 무반사 종단장을 견고하게 설치해라. 임피던스 50옴, 55옴이 2개가 있다. 하나는 감지기 전로 저항, 이거는 55옴 이하고, 임피던스는 55옴이다. 고정돼 있다, 이거는. 자, 이 내용이 거의 다 뒤에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 기준 밑줄 돼 있죠. 이게 이제 신설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것도 아마 통으로 쓰기는 너무 문구가 길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가로놓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누설 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에서 유효하게 통신, 이건 뭐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죠? 모든 부분에서 다 뭐 통신이 가능해야 되죠. 뭐 계단이나 이런 것도 승강기 다 포함해서, 그죠? 그 다음에 옥외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옥외 안테나와 옥외에 안테나가 있는 기라. 이건 이제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이론할 때는 옛날 거로 해갖고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방제실이 있으면, 여기 방제실입니다. 방제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신기가 있겠죠. 그럼 수신기에 접속 단자를 설치해. 이렇게. 수신기에 설치하든 뭐 옆에 설치하든 접속 단자가 있어. 그러면 이 접속 단자 케이블이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분배기 같은 게 있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 옥외 안테나를 설치하는 거야. 옥외 안테나. 옥외 안테나를 설치해가지고 이게 이제 또 동축 케이블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요. 누설 동축 케이블 방식은 이렇게 그냥 설치하는 겁니다. 무반사 종단장을 달고. 이게 누설 동축 케이블. 요거는 동축 케이블. 여기 이제 뭐 분배기 같은 게 있겠죠. 동축 케이블. 이렇게 있고요. 옥외 안테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만약에 이게 안테나 방식이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안테나, 실내 안테나를 설치하는 게. 실내 안테나. 요거 이제 동축 케이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누설 동축 케이블 방식. 요거는 안테나 방식. 해가지고 옥외 안테나에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옥외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에, 여기서 뭐 누가 뭐 무전기 들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무전기 들고 옥외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그리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같은 말이죠. 그리고 옥외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방제실, 또는 여기도 이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또는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와 방제 상호통신이 가능해라. 그러니까 여기서든 어디든 다 무전기 가능해라 이 말이에요. 뭐 복잡한 문구는 아닙니다. 둘 다 뭡니까? 모든 곳을 포용하고, 그리고 무전기 전부 다 이게 뭐 다 서로 연락되게 해라, 연결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상호통신되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3m마다 지지하는데, 그죠? 지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뭐다? 불연제로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누설동축 케이블을 지지를 해야지 원칙이지만, 그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마트 지하 주차장 가면은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죠? 차를 대고, 그럼 주차장이죠. 그 부분은 노출돼 있죠. 근데 안에 에스컬레이터 타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면은 거기는 뭡니까? 예, 반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부분에는 뭡니까? 불연제로로 돼 있는 반자 안에 설치할 때는 그 안에서는 지지를 이렇게 4m마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노출된 부분은 지지를 하고, 불연제로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를 뭐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무반사 종단자 끝부분에 설치하고, 그리고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인데 정전기 차폐 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을 안 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임피던스 55. 다 반복입니다. 이게 이제 2번 나왔어요. 15년 동안 2번 나왔는데, 이게 본래 이제 관리사 시험에 나오고, 관리사 시험에 출제되고 나서 기사에서 몇 년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전인가 이게 나왔어. 이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케이블에 보면은 우리가 전선이나 배관도 마찬가지고 여기 찍혀 있거든, 마크가. 예.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설동축 케이블에서 이놈 마크가 찍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LCX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누설동축 케이블입니다. 제가 LCX는 누설동축 케이블이고 ECX는 동축 케이블이다. 이런 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FR,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 실드선 할 때. H는 내열이고, FR은 난연이다. 그죠? 난연선. 이까지는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 그리고 SS, 이거는 자기 지지. 이렇게. 자기 지지. 그리고 20은 전원체 외경. 외경이 20이고, D는 뭐다?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D가 임피던스고. 그리고 6번은 사용 주파수.
그죠? 7번은 결합 손실 표시 이렇게 이거는 100% 똑같이 나옵니다. 나오면. 본래 이거는 제가 이건 예전에 학원 강의할 때나 하지 말아 있는 부분인데 이게 또 나왔더라고요. 뜬금포지 이런 게. 그래서 이거는 시간 나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나오죠. 5번. 무반사 종단장의 설치 위치, 목적을 쓰라. 끝부분에 설치하고. 이 말이 좀 어렵지. 전송로로 전송되는. 전송로가 뭐냐면 누설 동축 케이블이 이렇게 있고 종단장이 이렇게 무반사 종단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동축 케이블 이게 LCX예요. 여기 ECX. 분배기가 있겠죠. 그러면 전송로, 이게 전송로라. 이렇게 전송로로 전송되는 전자파가 이제 이렇게 쭉 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요게 없으면 다시 반사되어 오거든. 이렇게. 그래서 교신이 방해됩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놈을 설치한다. 이 뭡니까? 전자파를 흡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메아리처럼 못 돌아오게 거기서 잡아버린다고. 이게.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4m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좀 길게 이렇게 나왔죠. 그죠? 1.5m 고압 회전로. 정적기 자폐장치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답에서 했던 내용이고. 7번에, 참, 이런 게 골치 아프지. 이게 이제 이런 게 필기 때는, 그죠? 필기 때는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문구만 딱 알면 되는데, 우리가 분배기는 여기 보시면, 자, 보시면, 분배기는, 그러니까 누설동축 개입은 홈 파져 있는 거고, 그죠? 분배기는 분배란 말이 들어가고, 분파기는 주파, 파자가 들어가고, 혼합기는 2개, 그죠? 정폭기는 정폭이란 말이 들어간. 이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쉬웠다고, 이게. 필기 때는 이것만 딱 알면 되니까. 근데 실기 때는 이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4, 5년 정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쓰라고 나오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지. 안 그래도 지금 암기할 게 많은데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이건 분배해주는 장치고 분파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 신호를 분리해 주는 거다. 그리고 혼합기는 2개 이상이 들어왔을 때 하나로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6번, 7번은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용어가. 무선 중계기하고, 그죠? 추가가 됐어. 요즘에는 이제 거의 안테나 방식, 이걸 하니까. 그래서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에 음영 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사용한 송수신이 가능한 장치. 중계기. 다 중계기가 있어. 군데군데 중계기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가 와이파이 공유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정한 한 군데 설치하면은 좀 먼 거리에서는 안 터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중계기를 설치해 놨다. 그리고 5개 안테나는, 그러니까 안테나 방식을 요즘에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온 거예요. 5개 안테나는 이제 감시 제어반 등에 설치된 무선 중계기의 입력과 출력 포트에 연결되어 송수시 신호를 원활하게 방사 수신하게 5개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까 그림 그릴 때 5개 안테나 있었잖아. 그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죠? 이런 거를 좀 주고, 이게 뭐냐, 이걸 용어를 이제 이렇게 명칭만 쓰는 거 나오면 좀 좋은데, 이게 이거 쓰라고 나오면 좀 힘들죠. 설치 기준에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설치 기준. 1번은 당연한 말이고, 먼지 습기, 뭐죠? 그리고 임피던스 OC, 그죠? 점검에 편리하고, 피해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요거는 우리가 정폭기는 30분이죠. 그죠? 그리고 정폭기 전면에 설치하는 게 전표다. 그죠? 전압계하고 표시등이다. 그래서 이제 정폭기는 뭐냐면 케이블이 길잖아요. 그럼 신호가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폭기 설치해서 이 신호를 출력을 크게 해주는 거거든. 팍 보내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뭡니까? 여기에 전원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전압계가 이렇게 쭉쭉쭉 돼 있어. 지시치가 올라가 있겠지. 220V 이렇게. 그리고 표시등이 있겠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죠? 전압계하고 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무선 중계기의 설치 기준. 증폭기 및 무선 중계기. 그래서 4번, 5번이 이제 무선 중계기 설치 기준이 추가가 된 거죠. 아까 용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죠?
뭐,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0번 보면은 설치 기준 해가지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네, 이거 정폭기 기준은 나왔는데, 정폭기 기준도 뭐, 나왔는데, 무선 전기기 기준은 제가 추가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하자안전 기준, 기술 기준 문구에 정폭기 및 무선 중계기의 설치 기준을 했기 때문에 요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쓰면 됩니다. 이거는. 전원은 이것도 어떨 땐 또 가로넣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재생장치, 그죠? 그리고 교류 전압의 옥락안선, 이게 상용전원 기본 아닙니까? 그죠? 가로에 있는 건 안 써도 됩니다. 예, 3가지 상용전원 있고, 그리고 정폭기 전면에는 표시등 및 전압기 설치하는 게 있지. 그리고 몇 분 이상? 30분 이상 있잖아, 그죠? 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다. 요거는 이제 가로넣기로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좀 좋은데, 그죠? 모든 게 가로넣기나 단답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왜냐, 통으로 쓰는 거는 한 회차당 많이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오면 10점이다. 그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하고, 시간 날 때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일단 가로넣기를 준비하시고. 제 같으면 공부를, 이거를 이렇게 했어. 이걸 뭐로 했냐면, 30분을 우리가 알잖아요. 정폭기 기준에서. 이거는 알거든. 근데 기억이 안 나.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비워놓으면 안 되니까. 이게 정폭기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시험장 가서 기억이 안 날 때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 처음부터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제 같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틀립니다. 이렇게 쓰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30분만 기억이 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다? 정폭기 문제거든. 무통의 정폭기. 그러면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정폭기에, 그죠? 30분이 뭡니까? 비상전원이잖아. 그죠? 30분의 비상전원은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길어지잖아, 문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메인 핵심이 30분이니까 일단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다 해줄 수도 있는 게다. 이것도 소문 이런 거는 퍼뜨리지 마시고,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해가지고 했는데 30분밖에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전압계 전표만 기억이 나. 전표.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뭐다? 무통의 정폭기 문제거든. 그죠? 그러면 무선통신 보조설비 정폭기 전면에는, 그죠? 전압계와 표시 등을 설치할 것. 이게 메인이거든. 그러면 운 좋으면 맡아줄 수도 있다고. 이게. 확률은 몇 프로일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안 되면 이렇게라도 써줘야지. 비워놓지 말고. 그렇다고 딸랑 30분 전표 이것만 쓰면 안 됩니다. 설치 기준 쓰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상용전원 종류는 3가지가 있잖아요. 축전지,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전기재생장치.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그죠? 쓰면 되잖아. 맞춰가지고, 그죠? 전용으로 해야 되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써라 이렇게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면 돼.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장장치,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이건 조금 어렵게 나온 거죠. 그리고 전표 30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통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요. 이게 지금 12번까지 했죠. 12번까지 했는데, 지금 13번부터 14번, 15번은 최근에 15년 동안은 거의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대신에 13번 문제는
최근에 한 번 나왔고요. 15년 동안 2번 나왔고, 나머지 이 도시기호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이게 예전에는 자주 나왔는데. 그래서 보통은 13번까지 요것만 좀, 요까지만 해 두시고요. 13번까지만. 그리고 14번부터 이거는 뭐 보통 도시기호 문제인데 이게 15년 동안 안 나왔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선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년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재연 설비, 배연장 설비, 자동 방화 셔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